방에 관련된 얘기? 그거 보세요. 하시잖아요. 하세요. 10분 드리세요. 10분 하세요. 예. 오늘 여러 주제로 사실로 많은 공직자들이 참석해 있게 붙잡게 해서 제가 여당 일원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다만 제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던 것은 오늘 시간을 좀 단축해서 지금 여러 논의가 많이 논의됐기 때문에 세종시에 근무하시는 분들 해서 좀 일찍 가실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다만 하나 길게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당의 미디어 특위에 대한 자료 이런 부분은 내일 미디어 특위에서 반박할 것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내일부터 시작해볼게요. 지금 시간은 저 방심이 감사실장 앞으로 나오시죠. 최철호 전 선방위원 네, 이해충돌 위반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사건 이첩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권익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조사 확인해서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죠.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확정했고요. 네, 근데 왜 무슨 조사? 그러니까 그 안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방심위로 이첩했죠? 이첩하면서 조사 확인을 거쳐서 조치하라라고 해서 조사 확인하고 조치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과태료를 관할 지방 법원에 통보했습니다. 법원에 통보했죠? 예, 그렇습니다. 정민영 위원 건이요. 예, 예, 이분도 똑같은 상황이었죠. 권익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방심위로 이첩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방심위 자체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권익위 발표 3시간 만에 인도네시아 순방 중이던 윤석열 피소투인이 정민영 위원을 해촉했죠? 그건 제가 예, 말씀하십시오. 해촉했죠? 해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철호 위원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선거방송 방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자가 시청자 재단 이사장으로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건 누가 임명합니까? 시청자 재단 이사장. 누가 임명합니까? 모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진짜 몰라요? 방통위원장이 임명합니다. 이분은 선방위원 할 때부터 무리를 매우 빚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건희를 평범한 가정주부 이렇게 옹호해서 우리는 그 공으로 시청자 대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게 아니냐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 방심위가 과태료 처분을 확정해서 법원에 통보까지 했는데 이진숙 위원장 그냥 그 자리에 둡니까? 둡니까? 현재 규정으로는 저희가 조치를 할 이유가 없어서 만약에 할 조치가 판단이 된다면 거기에 맞게 조치하겠습니다. 무슨 조치요?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 법원이 확정하면 법원에 통보했다는데요. 과태료 처분을 해달라고 방심위가. 과태료를 가지고 저희가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에 너그러우시네요.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 저희가 보시겠습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참고 자료로 윤석열 피소추인은 정민영 위원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빌미로 해외 순방 중에 아주 급하게 해촉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확인하십시오. 위원장실 이후. 그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이진숙 위원장 예.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의 금지 행위에 대해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금지 행위의 유형은 어떻게 정합니까? 아까 그 퍼스트 모바일 관련해서
약관하고 다르거나 아니 그냥 금지 행위의 유형은 시행령으로 정하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퍼스트 모바일의 경우 저는 매우 해괴한 영업 행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영업 행위에 대해서 방통위가 금지 행위에 대해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있다는 자료 주는 걸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건 금지 행위 5의 2에 해당합니다.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 쭉 나열된 거에 가항이 바로 퍼스트 모바일에 해당됩니다. 예, 이거는 아마도 실무자들이 곧 보고하세요. 구체적으로 좀 위원장 그렇게 모시지 말고. 근데 정광훈 목사 측이 얘기하는 퍼스트 모바일 가입 등 6대 조건 중에 가장 황당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6대 조건 아시죠? 여기 띄워져 있네요. 네,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아까 김현 의원도 하고 다 했는데요. 마지막에 보면 제3국민연금 월 100만 원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보고 받으셨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 조건이 뭡니까? 100만 원을 주는 조건. 위에 쭉 1, 2, 3, 4, 5 요거 쭉 다 충족하고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이게 속이고 있는 건데. 이 퍼스트 모바일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달성할 경우 월 100만 원의 종신연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1,000만 명 달성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냥 그거만 답해 보세요. 가능합니까? 현재까지는 3만여 명 가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거보다 앞으로 노력하면 뭐 될 수 있어요? 1,000만 명? 지금 알뜰폰 전체 가입자가 몇 명입니까? 알려드리세요, 뒤에서. 알뜰폰 전체. 예, 옆에서 알려드리세요. 알뜰폰 절대 가입자, 가입자 숫자. 예, 900만 명입니다. 근데 퍼스트 모바일이 지금 몇 프로예요? 그것도 알려드리셔도 예, 돼요. 3만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테이지가 정말 미미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조사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방통위에 해당 사항 없음이 아니고 해당 사항 있습니다. 이걸 알려드린 겁니다. 그 내일 보고 좀 꼼꼼하게 드리고요. 방통위 사무처장님, 네, 꼼꼼하게 보고 드리시고 그리고 사실조사 해 보십시오. 이게 방통위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 현재까지 사실 확인을 했는데 만약에 추가 사실이 확인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추가 사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뭐 확인했는지 보고 좀 받아보세요. 네, 저희 의원실에 보고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계속 나오는 2025년 1월 8일 이재명 대표 외신 기자 간담회와 관련하여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첫째, 비밀 회동 아닙니다. 정기적인 외신 기자 간담회였습니다. 이 간담회는 공식적인 행사였으며 일본, 미국, 영국 등 25명의 외신 기자가 참석했습니다. 중국 언론사는 노종면 의원 말씀하신 대로 단 3곳. 두 번째, 대규모 전쟁으로 인간 개체수 줄인다 발언? 이런 발언 없었습니다. 세 번째, 김영란법 위반? 아닙니다. 정치인과 외신 기자 간의 정상적인 취재 활동이고 금품이나 부정 청탁이 오간 정황이 없습니다. 단순한 식사 제공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닙니다. 네 번째, 기자 브로커 주장? 이거 정말 근거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수 언론이더군요. 터무니없는 겁니다. 간담회는 민주당이 직접 주최합니다. 그러면 외신 기자들이 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외신 전담 대변인을 운영하는 것은 국제적 소통 강화를 위한 민주당이 너무 일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중 행보?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여섯 번째, 민주당은 이와 같은 스카이 데일리와 진짜뉴스 발굴단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보도자료가 발표된 이후 간담회에 참석한 외신 기자들도 국민의힘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강한 반발을 표명했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정리하면서 류일임 위원장은 어디 계십니까? 이 순간? 네, 방심위 부속실장 가셨어요? 류일임 위원장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부속실장이 그런 답변하면서도 자괴감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지금 직원들은 이 방심위에 와서 온갖 화살을 맞으면서 방탄하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된다니요. 국가기관의 위원장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수진 위원, 정동영 위원, 최민희 위원이 서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7일 이내에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